네, 그래서 이제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아마 지난주에 저희가 조교님께서 실습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종종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실습 배운 내용들을 다시 좀 이론적으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SQL 문을 배워볼 거고요. SQL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커리문을 날려가지고 원하는 동작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던가 뭐 데이터를 만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지리어라고 볼 수 있고요. 비절차적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유래는 뭐 이런 데서부터 왔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뭐 많이들 쿼리를 실제 현업에서는 많이들 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저희 지인 같은 경우도 사실 문과에서 그냥 경영 쪽으로 취업했는데 불구하고 실제 업무에서 SQL을 새로 배워가지고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무에서 데이터 뭐 예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SQL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아마 실습 때 DDL 했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DDL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 DML, 그 다음에 DCL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DDL과 DML 조금 정도 나가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쭉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을 언제 샀는지와 관련된 주문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뒤에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커리문의 예시들은 다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 정의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create 테이블부터 볼게요. 자, 말 그대로 create 테이블 테이블을 생성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렇게 1, 2, 3, 4, 5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데이터의 정의를 만드는데 우선 우리가 테이블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테이블 이름을 적어줘야겠죠.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각 속성이 있잖아요. 테이블 안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속성을 또 정의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속성이 있는지 속성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와 관련된 데이터 타입이 있겠죠. 뭐 인트인지 뭐 플로트 뭐 등등 있겠죠. 인트인지 아니면은 뭐 문자원 뭐 캐릭터인지 등등. 자, 그런 것들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양한 것들 이렇게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일단 속성을 넣고 데이터 타입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널 여부를 적어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널이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가입할 때 뭐 이름이나 뭐 아이디나 이메일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필수적으로 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not 널이라고 하는 형태를 넣어주면은 그 속성은 널이 안 되게 꼭 가져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디폴트 값도 이렇게 디폴트 한 다음에 값을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가입했는데 뭐 적립금이 0원으로 시작한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테이블이 있으면 당연히 보통 이와 관련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프라이머리 키라고 적은 다음에 뒤에다가 속성을 적어줍니다. 당연히 키는 속성 하나가 아니라 속성 여러 가지가 조합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속성 리스트를 적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닉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크하다,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관련된 속성도 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 포레인 키를 활용해서 외래 키를 활용해서
다른 거에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여기 그 테이블을 아예 만들 때부터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이는 뭐 0세 이하여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학점은 0에서 뭐 4.3 사이다. 이러한 조건들도 우리가 constraint를 적어가지고 체크에다가 어떤 조건을 넣어주면은 그 속성에 해당해서 이 조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속성을 정의하고 기본키, 대체키, 외래키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하나씩 보면 속성의 정의 아까 봤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고객 아이디, 그럼 아이디는 보통 캐릭터로 하잖아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캐릭터인 이렇게 베리어블한 캐릭터를 넣고 그다음에 not null 이런 형태라면은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아이디는 당연히 널 값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디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적립금 int 디폴트 0 하면은 사람 회원들이 가입할 때 무조건 적립금이 0부터 시작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디폴트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처음에 속성을 적고 속성에 관련된 이런 특성들을 입력을 해줘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이거 좀 보자면은 테이블을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도 뭐 인트나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이 쓰는 게 보통 인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변 길이의 문자열 그리고 이런 거 많이 쓰고 플로트 이런 것들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원하는 각각의 속성들을 다 정의를 해줬다면은,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키를 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primary key를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원하는 속성을 적어준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고객 아이디와 같은 내가 원하는 키를 속성을 넣어주면은 바로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기본 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두 다 데이터들이 다르게 가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도 그렇고 뭐 이메일 같은 경우도 다 서로 달라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유일하게 유일성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유닉이라고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 널 값은 허용되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키도 설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foreign key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reign key는 우리가 다른 테이블들을 서로 엮어줄 때 만드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보통 외래 키를 지정할 때 필요한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외래 키가 어떤 테이블에 어떤 속성을 첨부하는지 적어줍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참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다가 이것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foreign key, 외래 키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래 키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 시험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참조될 때 뭐 데이터를 쉽게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다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삭제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같이 없애거나 등등등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DDL 테이블을 처음에 정의할 때부터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딜리트에서도 네 가지가 있고 업데이트도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것도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 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소속 부서가 그 부서는 부서의 부서 번호를 참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foreign key,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속 부서 이 속성을 줬고, 그다음에 reference에서 다른 어떤 테이블에 어떤 속성을 줬는지, 그래서 여기는 부서가 아마 다른 테이블이고 부서 번호가 이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있는
또 다른 속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으면은 부서 번호를 가지고 참조해서 연결이 되는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또 조건을 넣을 수 있죠. 만약 우리가 뭐 부서 번호를 삭제하고자 한다, 딜리트를 할 거면은 캐스케이드를 해서 뭐 다 같이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조건들을 아래다가 적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유지해서 부서에 있는 부서 번호, 그다음에 사원에 있는 목부서, 그래서 이 소속 부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서로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경될 때 조건을 적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체크라고 이렇게 제약 조건, 무결성 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재고량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재고량은 무조건 0에서 만 사이여야 한다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constraint라고 적고 재고량이 0보다 크고 and 재고량이 만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체크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어떤 제약 조건이잖아요. 이 제약 조건 자체에다가 어떤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가 한빛제가 인 것을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CHK CPY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약 조건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약 조건을 나중에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삭제할 때 우리가 이름으로 정의해 놓으면 훨씬 더 어떤 애를 삭제하라 이렇게 명령하기가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 자체에도 이름을 따로 부여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은 고객 테이블 생성을 위한 예시를 볼게요. 자, 그래서 고객 테이블을 만드는데 아이디, 뭐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자, 이것들로 우리가 만들고 기본 속성을 고객 아이디로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널값, 이름과 등급은 널이 되면 안 되고요. 적립금은 디폴트가 0인 형태로 생성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제 이 구조를 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create 테이블 해가지고 각각 속성을 줬고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져야 하는지 적어야 되고 널 안 되는 것들은 여기다 적어주고 그다음에 디폴트가 필요한 것은 디폴트 0 이런 형태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이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아마 실습하셨을 텐데 아마 그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또 비슷한 걸 하는데 여기도 제품 관련돼서 얘네들을 만드는데 기본 키는 제품 번호로 할 거고 그다음에 수량이라고 하는 게 0에서 10,000개 이하를 유지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거야 뭐 위에랑 똑같지만 우리가 재고량이라고 하는 게 10,000 이상이 0에서 10,000 사이에 된다. 그러면은 체크라고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속성에다가 원하는 0보다 커야 된다. 10,000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AND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동일하게 지금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기말고사 때는 이런 형태의 SQL 문이 아마 나올 거예요. 관계대에서 이번에 물어봤듯이.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도 주문 테이블을 가지고 만드는데 근데 주문 테이블에 주문 고객이라고 하는 속성 같은 경우는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를 참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참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주문 고객 아이디 여기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foreign 키를 통해서 주문 고객은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은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랑 연결한다 라는 것을 적으려면 여기 표기된 이 줄을 입력을 하면
네,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들 비슷하게 쭉 볼 수 있고 주문 제품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저희가 조인 같은 거를 활용해서 열심히 엮어서 쓰는 거 나왔는데 그런 형태로 우리가 연결을 시키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티브 문 작성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 배송업체가 이렇게 있고 배송업 속성이 기본키다. 그래서 여기는 쉬운 문제죠. 똑같이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에다가 업체 번호를 적으면은 이 업체 번호를 기본키로 해서 구성되는 배송업체 테이블 바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까지 계속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만드는 새롭게 테이블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사실 여기 문법은 그냥 크리에이트 테이블만 적어주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속성을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alter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합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은 뭐냐?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테이블을 어떻게 좀 변경하고 싶을 때 쓰는 게 alter 테이블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alter라고 하는 게 좀 바꾸다라고 하는 영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내가 바꿀지 테이블 이름을 적은 다음에 내가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겠다. 그럼 너무 쉽게 add라고 그냥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 고객에 add 그럼 뭔가를 추가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속성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데이트는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lter 테이블에서 추가하는 게 있으면 삭제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삭제 같은 경우는 drop column이라고 해서 원하는 속성 이름을 적어주면은 아마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속성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속성과 관련된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적립금 같은 경우 0에서 10,000원 사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속성이 다른 데서 쓰기 때문에 바로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제약 조건을 먼저 삭제를 하고 다른 거를 삭제하면은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있으면 삭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에서 추가된 고객 테이블의 가입 날짜 속성을 한번 삭제해 보자라고 하면은 날짜 테이블 고객에서 드랍 컬럼에서 원하는 날짜를 삭제해 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랍 컬럼 여기도 그냥 SQL 용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도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생각 못했는데 이런 거 좀 추가해야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add constraint라고 적은 다음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ter table add constraint 한 다음에 뒤에 있는 constraint를 적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이 부분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건은 SQL만 조금 다르다는 건데 이거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당연히 추가했으면 삭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삭제는 컬럼 제거과 비슷하게 컬럼 제거는 드랍 컬럼이었다면은 여기선 드랍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원하는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는 보통 제약 조건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까 체크 에이지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drop constraint에 원하는 이름을 적어서 하면은 삭제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보통은 constraint 같은 경우에 이름을 따로따로 그래도 정해주는 게 나중에 좀 관리할 때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제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냥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가장 강력하게 drop table이라고 하면은 테이블 자체가 삭제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참조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테이블을 참조해서 뭐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보통은 외래키 제약 조건 같은 외래키를 연결부터 끊어버린 다음에 삭제해야지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랍 테이블, 완전 드랍 테이블, 드랍 컨스트레인트, 드랍 컬럼 다양하게 배우고 있는데 문법들 그냥 간단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DDL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월요일 날 실습도 한번 봐가지고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큰 거는 가장 큰 건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할 때, 아까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조금 테이블의 형태 같은 것들을 좀 바꿀 때 필요한 형태가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정의어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볼 건 DML인데요. DML, Manipulation Language라고 해서 여기서 사실은 DDL을 만질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거는 관리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몇 명만 하기 때문이죠. 근데 DML, 특히 뭐 셀렉트문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뭐 현재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가져오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뭐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있는데 뭐 각각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아까 DDL과 동일한 테이블을 가정한다 해볼게요. 그래서 고객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어떤 테이블을 주문했는지와 관련된 주문 테이블, 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DML 코드 하나씩 조금 예제들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인서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는 뭐냐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긴 했지만 그 테이블은 정말 그 스키마, 구조 자체를 짠 거지. 어떤 속성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짠 거지.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값들 하나하나씩을 투플들을 넣지는 않았잖아요. 여기는 데이터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에 새로운 투플들 하나하나씩을 삽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삽입할 거면 우리가 인서트라고 적고, 그럼 인서트를 삽입을 한다면 어디다가 삽입을 할지를 알려줘야겠죠. 그래가지고 insert into에서 원하는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values에서 값들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값이 들어갈지 이런 경우를 일일이 1대1 대응을 해가지고 추가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실제 예시를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판매라고 하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 아이디 이름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고객이 회원 가입을 해서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냐? 추가하는 거니까 insert라고 줬고요. insert into 고객이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고객에 각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어떤 값들을 넣는지 1대1로 매칭을 해서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 스트로베리 최유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대로 데이터에다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약간 귀찮잖아요. 왜 귀찮냐면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고객 아이디,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금이으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있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 값을 안 적고 싶을 수 있죠.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아래처럼 적어도 됩니다. 그냥 고객이라고 하고 원하는 값들을 일렬로 나열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 아래는 뭐예요? 가정은 이 고객 안에 있는 이 values 이 순서가
원래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그 순서랑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원래 고객 자체가 이 형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었으면은 똑같은 것을 그 순서대로 넣으면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밸류스가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쭉 맞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적당히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직접 삽입할 때 이렇게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서트 할 때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뒤에서 지금 배울 건데 셀렉트 문을 활용해서 셀렉트는 데이터를 그냥 고르는 경우거든요.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가지고 그것을 바로 넣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바로 뒤에 셀렉트 문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셀렉트 문에 대해서 바로 인서트 인트를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셀렉트는 바로 다음 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문 한번 다시 이제 인서트 배웠으니까 두 번째로 셀렉트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는 뭐냐? 셀렉트라는 게 약간 고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사실 저희 뭐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교직원분들께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뭐 리스트를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기본적인 셀렉트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속성을 나는 지금 보고 있는지를 셀렉트라고 하는 키워드 오른쪽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from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해서 우리가 그럼 그 속성이 어디에 있는 속성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부터 가져올지 그것을 from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다가 쓴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테이블을 줬고 테이블도 테이블 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뒤에서 다 배울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속성을 이렇게 적어서 갖고 오고 여기 기본적인 그 디폴트 값 두 개가 있습니다. all과 distinct가 있는데요. all은 뭐냐? 전체 다 가져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distinct는 중복된 것을 제거한 다음에 서로 다른 개수를 서로 다른 것들에 가져오려면은 distinct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select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좀 어렵고 실제 예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형태 데이터가 있는데 저는 지금 고객 정보를 갖고 싶은데 다 갖고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디랑 이름, 등급 세 가지만 지금 가져오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셀렉트라고 하는데 오른쪽에다가 제가 지금 보고 싶은 속성들을 다 적어줍니다. 속성들을 쭉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어디에서부터 가져올 건지 얘기를 하면은 from 고객 이렇게 해서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이 위에 있는 세 가지의 요소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명령어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elect 문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elect 문 한번 봤고요. 뒤에 있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자, 모든 속성을 또 검색해 보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겠죠. 얘는 제 속성이 아이디,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6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select의 오른쪽에 제가 원하는 속성들을 다 적어놓고 from 고객이라고 하면은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얘네들이 수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속성이 뭔지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보면은 이렇게 별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SQL 문 쓰면은 별표 많이 쓸 거예요. 별표는 보통 모든 거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표를 쓰면은 우리는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면은 원하는 모든 속성이 다 검색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제도 굉장히 쉽죠. 여기도 제품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제조업체를 검색해 보자. 그러면은 원하는 속성을 셀렉트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from에다가 원하는 테이블을 적으면은 바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근데 가져와 보니까 지금 보면 제조업체가 굉장히 중복돼서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만약 여기서 중복이 안 된 거를 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distinct라고 하는 것을 적으면 되겠죠. distinct라고 하는 걸 적으면 되고 그거 다 표기하고 싶다. 물론 기본 디폴트는 아마 다 표기하는 게 디폴트로 알고 있긴 해요. 자, 근데 만약 all이라고 하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distinct라고 하면은 중복된 것을 제거한 다음에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쿼리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쿼리문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자, 그 다음에 나 배울 거는 뭐냐면은, 자, 쿼리문을 만드는데 뭔가 지금 우리는 속성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속성명을 바꿔가지고 제가 지금 뭔가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썬 같은 걸 때도 as 많이 썼죠. 우리가 그 긴 라이브러리 이름을 as로 해서 짧게 뭔가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자, 그래서 SQL에서도 이런 형태로 as로 다른 것들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게 없어도 작동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실제 예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제품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품명도 있고 단가도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린 제품명 단가를 가져오고 싶은데, 자, 단가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어려우니까 단가를 가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붙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이 원래 데이터베이스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요. 그냥 제가 지금 눈에서 볼 때 이름만 좀 바꾸고 싶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as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에다가 우리는 제품명과 단가를 가져오고 싶은데 단가라는 이름 대신에 가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다. 그래서 단가 as 가격이라고 적으면은 단가라고 하는 부분이 별과 테이블에서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뀐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 가격 바뀐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s는 이름 바꿀 때 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셀렉트 문을 쓸 때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은 산술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산술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형태도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가가 아까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뭔가 할 때는 제가 500원의 마진을 뭔가 붙여가지고 딴 데다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단가를 저는 궁금하대 여기에 500원을 더해가지고 조정 단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바꿔보고 싶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단가에서 여기 조정 단가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5,000원씩 더해지는 형태로 결과물이 나온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단가가 조정 단가가 바로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제품명에 쉽게 그냥 단가 플러스 500원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곱하기 나누기 등등이 쉽게 이걸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름을 지금 저는 여기서 조정 단가로 이름 바꾸고 싶으니까 이렇게 as라고 해서 적으면은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산술식을 활용해서 검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조건 검색 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을 본 거는 셀렉트문에 있는 거는 약간 프로젝션과 같은 형태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셀렉트문에서. 자,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학생 데이터 중에서 뭐 2학년 데이터만 가지고 싶다. 3학년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조건을 걸고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데이터만 검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where라고 하는 것을 문구에 적은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다가 조건을 넣으면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형태의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SQL문에서 우리가 셀렉션처럼 약간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이 프로젝션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냐? 예를 들어서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학년이 숫자가 2인 학생만 가져와라. 뭐 학생들 중에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만 가져와라. 이런 형태로 조건을 걸고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and or 그리고 뭐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활용해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문 한번 쭉 보면은 자, 우리가 이런 제품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이 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제품명, 재고량, 단가를 지금 검색하는데 우리는 한빛 제거가 제조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조건이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where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where라고 적은 다음에 where라고 적고 제조업체가 한빛제가인 것을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튜플들만 저는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들의 제품명, 재고량, 단가만 가져오면은 오른 아래에 있는 형태의 결과물이 바로 나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셀렉트문을 통해서 적절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where에 원하는 조건을 적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검색 좀 더 볼게요. 우리가 보는데 여기 두 가지죠. 주문 테이블에서 모든 고객이 아니라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이 지금 주문을 15개 이상한 주문 제품들의 제품 수량 일자를 검색을 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건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모든 고객이 아니라 애플이라고 하는 주문 고객이 들어가기 때문에 where에 이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량 같은 경우도 15개 이상인 자, 이 형태가 조건으로 AND 조건으로 들어가서 엮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주문 고객 수량 이렇게 두 개가 추가돼서 결과 테이블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서 주문 일자를 검색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건 검색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5월죠. 이 조건은 이거 보면 애플 고객이 주문했거나 15개 이상 주문된 이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주문했고 나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5월로 두 개를 엮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나 5월 수량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물들을 출력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 많이 하시니까 and, or, not 그리고 등등 비교들 있잖아요. 원하는 조건들을 where에다가 적어주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결과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여기도 볼게요. 자, 제품 테이블에서 단가가 2,000원과 3,000원 사이인 제품의 이런 것들을 갖고 와봐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where문을 써야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제품명 단가 제조업체니까 이거는 select 오른쪽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here에다가
2,000원과 3,000원 이하. 그래서 where 단가는 2,000원 and 3,000원 이하를 and 조건으로 하면은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지금 붕떡파이랑 맛돌 초콜릿 두 가지가 결과물로 나온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추가했는지 어떤 조건은 where에다가 넣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하나를 가져오면 조건은 where에다가 넣으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은 like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 이런 거죠.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데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서력태원에서 비슷한데 여기는 문자열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를 검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아까 같이 뭐 가격이 얼마 이상이다. 그런 경우는 쉽잖아요. 그냥 이상 이하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서 뭐 김시성을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아니면은 뭐 검색해서 학교에서 열리는 과목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과목들을 다 검색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를 수행할 때는 아까 뭐 그런 비교 연산자로는 조금 어렵겠죠. 자, 그런 것들을 수행할 때 우리가 문자열을 이용하는 어떤 조건을 할 때는 like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퍼센트랑 짝대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퍼센트는 이 퍼센트라는 부분에 문자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퍼센트예요. 자, 그럼 짝대기는 뭐냐? 무조건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짝대기입니다. 자,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김씨성을 가진 학생들 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김씨성을 가진 김 퍼센트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뭐죠? 자, 김씨성 김으로 시작하되 뒤에 문자가 어떤 것이든 이 퍼센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개수랑 상관없이 김에다가 엄청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김 뒤에 뭔가가 있으면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바꿔볼게요. 자, 김씨성을 가지는 이름이 세 글자인 학생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김에다가 짝대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짝대기에는 하나씩 이름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뒤에도 뭐 예제가 많긴 한데, 자, 여러분, 저도 학생들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강좌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퍼센트 바로 뒤에 나오는데 데이터 퍼센트. 자, 이러면은 앞이나 뒤에 뭐가 붙어도 상관없지만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조건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예시를 바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할 때 강좌를 찾고 싶어요. 근데 뭐 데이터 관련된 걸 하고 싶은데, 자,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데이터 퍼센트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데이터 베이스, 뭐 데이터 분석, 뭐 데이터 뭐 시각화, 뭐 데이터 등등등은 다 이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7개월 데이터 이런 건 안 되죠. 왜냐면 데이터 뒤에 뭐가 있어야지 검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뒤에 퍼센트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정형 데이터, 7개월 데이터처럼 데이터로 끝나는 어떤 강좌를 찾고 싶어요. 우리 학교 강좌 중에. 그러면은 이렇게 퍼센트 데이터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7개월 데이터,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뭐 학교 데이터 등등. 자, 이런 형태의 단어들은 다 검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앞쪽의 퍼센트는 여기에 값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라니까요. 자, 그럼 퍼센트 데이터 퍼센트는 뭘까요? 앞뒤 모두 데이터가 붙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다 포함되는 거고요. 자, 근데 데이터인데 데이터 뒤에 세 글자가 있는 걸 찾고 싶어요. 데이터 베이스,
뭐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거 찾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 짝대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거는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좀 복잡하면 이런 거 더 가능해요. 짝대기 한 퍼센트는 뭘까요? 그러면은 한이라고 하는 단어 왼쪽에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뒤에는 값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글자가 한으로 시작하는 어떤 문자들을 검색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몇 가지만 보도록 할 건데, 자, 아까 제가 했던 김씨 성을 가진 고객의 나의 이름 등급 적립금을 검색해보자. 그러면은 where에 뭐 여기야 싶고요. where에다가 고객 이름이 like 김 퍼센트. 그래서 김 퍼센트인 고객 이름만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김선우, 김용욱 이렇게 두 명이 빠지게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 고객이 5글자인 고객을 뭔가 제가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5글자라면은 짝대기가 들어가겠죠. 짝대기가 5개. 고객 아이디 like 짝대기 5개 하면은 뭐가 들어가도 되지만 5개의 단어로 지금 이루어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면은 우리가 고객 아이디가 5개 글자인 것을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널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널 같은 경우는 뭐냐? 널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입력 안 해도 되는 값이나 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색이 is 널과 is not 널 두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is 널은 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is 널 그러면은 널인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not 널은 반대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보통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널 값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널이 아닌 데이터만 뽑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쓰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예제를 보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나이가 아직 입력되지 않은 나이가 널인 고객들의 고객 이름을 검색해 보자 라고 하면은 우리가 where에다가 나이 is 널 하면 돼요. 그럼 나이가 널인 오형준 이 사람의 데이터가 결과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너린 고객들의 고객 이름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is 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져오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is not 널도 있는데요. not 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닌 거겠죠. 그래서 나이가 입력된 데이터들의 이름을 검색해보자. 그럼 not 널 하면은 나머지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는 할 것 같고요. 사실 SQL 부분을 좀 그냥 빨리빨리 간단히만 설명하는데 여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문법들이 있다 이런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저희 중간고사 성적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1시, 4시 그리고 정 안 되면 조교님께 연락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